남북 군인들이 판문각에서 한솥밥 먹고 산책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박수 치면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18일 날 정말로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견학 중이던 미군 한 명이요. 돌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7월 18일 판문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 미군은 갑자기 북측으로 가버린 걸까요? 트래비스 킹이라는 주한미군 병사가 이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서 돌연 월북을 했습니다. 23-year-old Travis King was on a public tour of the joint security area. He went on a DMZ tour and sprinted into the North Korean.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좀. 오 저렇게 갔어? 와 말도 안 돼. 이게 불과 넘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쵸 그냥 발만 넘어가는데. We have also said our primary concern at this time is ascertaining his well-being and getting to the bottom of exactly what happened and what occurred. At this point, I'm sure that we are in touch with the South Koreans. We have regular,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m.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지금 얼굴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을 한번 넘어보신 그 남자, 우리에게 최고의 정보를 주시는 우리 김성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저 사건 접하고 좀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딱 접하자마자 이제 군 출신인지라 군인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사고 쳤겠다. 불만이 있었겠다. 그래서 불구덩이로 쑥 뛰어들었는데 저 친구 평생 후회할 거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확 들어더라고요. 이 사건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냐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논평냈어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논평냈어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 앞에서 브리핑한 사안이거든요. 이 미국이 진짜 다 움직인 사안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뉴스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저도 뭐 큰 일을 쳐가지고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는 있지만 저 친구는 반대거든요. 반대는 안 된다. 네, 큰 일을 치고 갔는데 가서 자기의 불행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오셨잖아요. 수영해서 오셨는데 이분은 뭐 10초 만에 갔다는 거. 뭐 너무 상쾌하게 간 것 같아요. 상쾌한 급행이네요. 근데 이게 그거잖아. 이제 좀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천국으로, 그분은 지옥으로. 미군입니다. 이등병 트래비스 킹. 대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뭐 기대감 같은 게 있어서 북으로 넘어갔느냐. 하지만 이게 지금 넘어간 게요. 이게 다시 만약에 데려오든 뭐하든 이게 법적인 문제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군 법무관 출신 박지우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군 소령이고요. 군대에서 예비역 소령. 예, 예비역 소령입니다. 8년간 근무를 했는데 전쟁법이나 작전법 관련해서 교관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우와 멋지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주제에 맞게 왔던 것 같습니다. 월북한 7월 18일이요. 1981년 이후에 무려 40여 년 만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입항한 날이에요. 그렇죠. 수면 위에 반쯤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 함체 길이 170m, 폭 13m에 이르는 함체 위에 서 있는 미군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켄터키함이 장착할 수 있는 탄두 미사일은 20기에 달해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군 입장에서는 뭔가 기념할 만한 날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양국의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했던 날인데 이 사건에 묻혀버린 그런 잠수함하고 막 이런 뉴스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덮었어요. 다 덮었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날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입항했는지도 몰라요. 네. 이 뉴스가 워낙 크게 이제 덮어버렸기 때문에. 자, 판문점 JSA에서 미군이 최초로 월북한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이등병 트래비스의 월북 미스터리. 기어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트래비스 킹의 아이덴티티 카드, 신분증을 입수를 했습니다. 오 역시
역시 김진기 기자님. 진짜 신분증을 입수한 건 아니고 진짜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네네네. 갖고 저희가 아이덴티티 카드를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름 트래비스 킹입니다. 2000년생이에요. 23살이고 미국 위스콘신 러신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종 미국인입니다. 국적 미국, 복무 미합 중국 육군. 2021년에 고등학교에 졸업하자마자 미 육군의 정찰대, 얼마 안 됐네. 기병대의 정찰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현재 계급은 2등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말단 병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1년 중순에 현재 주한민군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이 트래비스 킹이 한국 국방훈장 등 훈장을 무려 3개. 이등병이 받았다고. 모범이 3개를 받을 만큼 모범적인 군생활 복무 레코드도 있습니다. 훈장 아무나 못 받는 이등병이. 그러니까 3개씩이나? 근데 물론 일각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까, 장관님? 우리 그 대한민국 군인들도 계급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직업 군인들 복무를 하면은 뭐 10년 기념, 20년 기념에 어떤 기장 같은 거 달고 그러는데 미국은 전부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긍심 고치 차원 이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다 주는 거죠. 예예. 차가 지나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거. 예예예. 격려 차원에서. 뭐 누구나 다 주는 거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국방훈장도 받을 정도의 왜 북한으로 넘어갔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러게요. 거죠. 충격에 빠졌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은데? I just want my son back. I just want my son back. Get my son home. Get my son home. And pray that he comes back. I don't understand why he would do that because it seemed like he was on his way back here to the United States. I know he's in a real bad place, a bad situation, and I'm hoping that they let him come home. I think that's what he needs medical help, you know. Maybe the Army just messed his head up. He one of my best grandkids, you know. He mind his own business, he really do. He mind his own business. He don't associate with a whole lot of people. You know, he didn't drink, he didn't do no drugs. You know, all he did was read his Bible and played the lieutenant gun.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외톨이였다. 야, 이건 좀 아이러니네. 가족들도 좀 충격에 휩싸여서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특히 미국인들에게는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토원비어 사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거의 초주금이 돼서 돌아왔고 실제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은 대단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가족들의 증언이나 딴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배치받았을 때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하면서 착한 청년이었다. 뭐 외톨이 얘기도 했지만 착한 청년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정신이었다면 글로 가겠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가족들 중에 한 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 죽었대요. 7살. 그걸 굉장히 힘들어했다. 아마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자기 동생도 아니고 사촌 동생. 그다음에 7살이면은 뭐 얘기가 통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답답했던 것 같죠. 애가 너무나 착하고 이런 애인데 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빠져보니까 그거밖에 이제 짚히는 게 없다. 동기 자체가 없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극히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있는 사이에서도 말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가족들과 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쪽에 어떤 단서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군에 입대한다는 거는 이제 집을 떠난다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공간으로부터도 자꾸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외톨이적인 어떤 성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지 미스테리한 월북 사건. 트래비스 킹이 월북하기 직전 딱 1박 2일의 행적을 보면 더 기이합니다.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그때로 돌아가 보면 2023년 7월 17일이었어요. 오후 2시 군복을 딱 입은 트래비스 킹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굉장히 의외의 장소입니다.
다름 아닌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요? 월북 1박 2일 전. 이거는 공간의 의미상 너무 반대쪽 아닌가요? 너무 반대쪽 공간 아닌가요? 타고 가려고 그래요. 혹시 북한으로 가는 여객기가 있나 확인하러 없구나 없으니까 걸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트래비스 킹이 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느냐라는 이유부터 좀 추적해 볼게요. 6시 17분 트래비스 킹은 그날 미국 댈러스로 가는 아메리칸 항공 AA280 편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티켓도 쥐고 있었어요. 그럼 이 항공기를 타고 댈러스에서 내려서 어디로 갈 예정이었냐? 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블리스 기지였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트래비스 킹이 2021년에 입대했던 자기의 원래 주둔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마음이에요? 그럼 뭐 휴가도 가는 게 아니었을까요? 과연 휴가 가는 길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휴가를 자기 부대로 가는 사람이 바퀴 변경을 보고하러 갈 수도 있겠죠. 아니 군인들도 휴가 나오면 고향 가잖아요. 가죠. 예. 자, 일단 그날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갑니다. 4번 게이트 앞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자기 부대 사령관에게 문자까지 보냅니다. 지금 공항 게이트에 도착을 했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자까지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네. 착하네. 상관한테 그걸. 그거까지 보고하고. 그거까지 하고. 자, 이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면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날 6시 15분쯤에 트래비스 킹이 본인이 타야 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이 대기하고 있었던 39번 게이트까지 갑니다. 그리고 탑승 직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에게 트래비스 킹이 항공권을 내미는 대신에 뭐라고 쏙닥입니다. 뭐야? 쏙닥 했다. 뭐라고 했을까요? 비행기 폭탄이 설치돼 있어. 뭐 그러잖아. 영화 너무 많이 봤네. 그럼 잡혀갔겠죠. 자, 39번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타면 되는데 타기 직전에 뭐라고 쏙삭였을까요?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지? 뭐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트래비스 킹이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정답 한번 유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트래비스가 그 말을 항공사 직원에게 건넸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트래비스가 돌연 공항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도를 한 셈이죠. 근데 왜 빠져나? 그 면세동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와요. 어머 맞아.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검색 보안대 다 통과된 거잖아요. 보안 검색 때 다 그 통과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빠져나와요. 실제로 지인이 가방을 두고 들어갔거든요. 그 여권을 여기다 차고 들어가서 맞아요. 가방을 두고 와서 나간다 절대 안 내보내줬어요. 맞아요. 통상적인 경우는 못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가방을 붙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만약 비행기를 안 타게 되면 비행기가 못 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방을 빼내야 돼요. 붙인 가방을 완전히 빼낼 때까지는 비행기가 아예 뜨지도 못하게 돼요. 폭발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구역까지 사실은 들어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못 나오고. 여권이 있어야지, 티켓이 있어야지, 그렇죠. 보안 검색 때 통과해야지.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곳을 갑자기 다시 나오려고 한다? 제가 요거를 잘합니다. 왜요? 폐렴고증이나 공황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은 못하겠다. 심지어는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가 나는 못하겠다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년에 전생에서 한 2,300대의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럼 거소공포증 때문에 난 못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면세점 구역이라고 쉽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면세점 구역이 아니에요. 일단 출국 수속을 하고 출국을 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면세점 구역에서 환전하든지 뭐 ATM에서 돈 뽑자. ATM 없습니다. 한 번 출국을 했다. 다시 못 빠져나오는데 이걸 트래비스가 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음 날 판문점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가격이야? 뭐야? 부대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오늘 뭐 핵잠수함도 어딘가에 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뭐 동향이 있다 해서 나는 중요 인물이라서
나가야 돼. 말하자면 이제 휴가 외박 다 취소된 상황. 근데 우리가 봤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던 트래비스 판문점에서는 사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검정색 모자, 검정색 티, 밑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 군복이 아니에요. 아예 민간인으로 해서 판문점을 간 겁니다. 뭐지? 뭐야? 이게 또 이상이지. 와, 뭐야? 사실 전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사복을 입은 채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지금 참가 중입니다. 40여 명의 단체 관광객과 더불어서. 어머. 근데 지금 사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탈영 상태거든요. 그러네. 야, 어머, 탈영했는데. 사복을 입고 있으니 누구도 저 사람이 미군 병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저 때까지는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겠다라고 했잖아요. 미국까지 비행을 하려면 10몇 시간이 걸리고 또 내려서 부대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말하자면 미군 쪽에서는 탈영 사실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모르는 상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더욱 우리 미스터리에 더 빠지는 느낌인데. 와, 신출 기몰이네 완전. 저기 있는 사람들 진짜 놀랬겠다. We noticed that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At about that time, one of the American soldiers shouted, "Get him!" and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soldiers chased after him. And at first I thought, like, what is going on? This must be some kind of joke. Maybe he has a friend who's filming it for TikTok. 유튜브나 이런 거 찍는 네, 목격자는 이걸 봤는데 야 이건 유튜브 촬영이다. He was going so fast and so close to the border by that point that they couldn't, they didn't catch him. 어마어마하게 빨리 곡선을 그리며 뛰어갔다. 그리고 이거 유튜브 촬영하는 거 아니냐? 이거 틱톡 촬영인 줄 알았다. 웃으면서 뛰어간 것 같다. 야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서 군사분계에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이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문점이 배치되어 있는 배치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주 판문점에 가까운 항공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판문점 견학을 갈 때는 평화의 집을 둘러보고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서 자유의 집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T1, T2, T3라고 쉽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통 이 T2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건물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제 관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노란 선이 바로 군사 분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트래비스 킹이 섞여 있던 민간인 관광객 무리들이 평화의 집을 보고 자유의 집 거쳐서 여기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세트장이 바로 그렇죠. 판문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각각의 이 사용이 다르죠? 다르죠.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이제 T1, T2, T3 이렇게 붙은 건물들이 있는데 T라는 것은 이제 임시라는 뜻의 영어 단어 템포러리의 앞글자를 이제 딴 거고 그 임시로 쓰겠다고 지었던 건물이 결국은 70여 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서쪽에 있는 T1은 스웨덴 같은 이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사용하는 회의실이고 T2가 이제 우리가 판문점 견학 가면 들어가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이고 그 우측에 있는 T3가 군사정전위의 소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 드리자면 T1, T2, T3 앞까지 가면 사실 우리가 관광을 하러 갈 때도 군사 분계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도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북측에도 북한의 인민군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사 분계선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면 어떡해? 라고 하지만 남북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뛰어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트래비스 킹은
어떤 경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느냐? 바로 T2와 T3 사이의 요 좁은 구간. 요 좁은 구간을 트래비스 킹이 순간적으로 뛰어서 북측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서 북측 땅에 도착했을 때 트래비스 킹이 하하하하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측에 왜 그래? 우리 군인이 잡아 하는 소리도 주변 목격자들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 T2와 T3 사이에 요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몇 메다? 7m? 15m? 20m. 20m? 야, 20m 좀 짧네. 혹은 4m밖에 안 돼요. 이게 전 세계적인 전파를 탄 계기가 언제냐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저기 딱 서가지고 넘을까 말까 하는 순간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 했거든요. 만약에 넘으시면 여기를 넘는 미합중국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놓고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저장. 아니 근데 막상 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앞뒤의 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정비병들이 아무리 민첩하다 할지라도 일단 뒤에서 속도가 붙어서 달려오는 사람을 잡기에는 너무 이 길이가 짧은 거예요. 지금까지 공항 탈출, 지금 뭐 판문점, 월북까지 계속 이제 뒤를 쫓아가면서 왜라는 의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 김지 기자님 이건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판문점이?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왜? 다시 한번 제가 왜? 트래비스 킹의 아이덴티티 카드를 집어들게요. 이야. 이 아이덴티티 카드 안에 왜 월북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바코드를 봐. 자세히 보세요. 바코드? AI가 아닌데? 몰라. 네, 보니까 23살. 민아 씨 눈을 그렇게 무섭게 뜬다고 잘 보이지 않아요. 안 돼. 왕이다 뭐 이런 건가? 왕이다 뭐 이런 건가? 왕을 신박한 생각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월북할 상인가? 보면 뭐가 있잖아요. 뭐 있어요? 2021년에 입대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23년이잖아. 2년 동안 승진이 안 됐어. 이병. 아직도. 계속 이병이네. 대박.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그 육군 같은 경우에도 이병에서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려 그러면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돼 있거든요. 몇 개월 사격을 한다든지. 근데 그게 진급 심사에서 누락이 되면은 동기들은 다 상병, 병장 다는데 나는 일병이나 상병 달고 군 생활 하다가 다음에 또 승진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군 또 이제 대략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일병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2등병인 걸로 봐서 그동안에 어떤 뭐 징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유가 있어서 진급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있는 것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사실 보습니다. 미국은 이제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이니까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의무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진급을 했는데 저 미군들은 그 규율을 굉장히 엄격히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급하고 감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예, 월급을 깎거나 맞아요. 진급을 이제 강등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 반응하더라고요. 월북할 당시 주한 미군에서 그 육군 소속이었는데 트래비스 킹이 맡고 있는 보직이 뭐였을까? 그걸 취재해봤는데 소위 라인아웃. 라이나. 아무 보직을 주지 않고 열애를 시키는 무보직. 일종의 무보직 상태였는데 아니 군인이 무보직이 어디 있습니까? 영창 간 거 말고는 무보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든 설거지를 하든 군인은 보직이 있어요. 그럼요. 맡고 있는 임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어머. 그 이유는 뭐냐면 트래비스는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어요. 왜? 징계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얘기죠. 아. 실제로 트래비스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전력도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보니까 진급도 못하고 그 사이에 맡은 뭐 임무를 맡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전날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던 것도 본국에 가서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떠나던 징계길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홍대 인근 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한 달 뒤 경찰차 문까지 발로 걷어찬 트래비스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착한 애라네. 어머. 천안교도소였습니다. 꽤 오래 47일간. 보니까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뭐 마포 일대에서 이랬다 홍대 근처에서 행인을 술 먹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술 안 먹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마포구 홍대로 보이는데 그 클럽에서 했던 폭행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그 다음 달인 10월에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보니까 벌금형을 500만 원을 받아요 그 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금을 내면 되는데 안 냈어요. 그냥 구치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합니다. 노역을 하고 나온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제 공용 물건 손상, 그 경찰차 차고 이랬던 부분, 그리고 폭행했던 부분 기소가 돼서 결국 500만 원 형을 선고를 받는데 이걸 안 살아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 8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구금을 본인이 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 항소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벌금 500만 원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이거는 5,000달러는 그러니까 이게 참 되는 거잖아요. 납득이 안 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벌금형 선고하면서 하루당 얼마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하는 사람 거의 없죠. 벌금 납부를 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더더군다나 외국인이 미국인에다가 미국 군인입니다. 납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중대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납부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내가 교도소 가겠다. 이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전담 교도소입니다. 거기서 본인이 47일간 노역을 하고 나중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거 여기도 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납득하기 어려워요.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가족들은 트래비스가 술을 아예 입에 못 댄다고. You know, he didn't drink, he didn't do no drugs. You know, all he did was read his Bible and played the Nintendo game.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트래비스는 평택에 있는 그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돌아가갖고 금주령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술을 먹었다는 것인데 가족이 뭐 자식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가족들 이야기를 그래서 들으면 우리 애는 착한데 같이 노는 애가 문제지. 맞네. 우리 애가 문제인 적은 별로 얘가 없어요. 머리는 좋지 노력을 안 해서. 이 정도로 문제를 좀 일으키는 사람이라면은 부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좀 문제를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친구가 상습범이에요. 그 지난해 9월 14일에 그 캠프 보니파스에서 수색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점호를 하겠죠. 트래비스 킹, 무슨 뭐 제임스, 트래비스 킹 없는 거예요, 얘가요. 점호 때 없는 점호 거야. 때 없으면 타령 아닌가요? 이게 탈영이에요. 탈영이에요. 특히 이제 그 소파 협정에 의해서 외국 주둔 병사들이 이제 무단 탈영하면 큰일 나거든요. 상대 국과 이제 외교 문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 트래비스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 알고 보니까 문산에서 40km 떨어진 의정부에 가 있는 거예요. 뭘래? 돌아오라고. 뭐야? 그랬더니 나는 부대 복귀도 싫고 미국으로 가기도 싫다. 그때부터 조짐을 보인 거예요. 대박이다. 이 사람은 네, 뭐. 원래 그랬구나. 어찌됐건 이 시점에서 다시 앞으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많은 그 사고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그 수행원 없이 혼자 간다? 이런 보낸다? 말썽꾸러기를. 이거 좀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17일 인천국제공항 오후 2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기까지 인천국제공항까지 트래비스 킹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CCTV나 그다음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네. 트래비스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호송 임무를 맡은 호송을 위한 미군들이 함께 그 인천공항까지 딱 동행을 합니다. 그 장면이 선명하게 CCTV에도 찍혀 있어요. 혼자 보낸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트래비스를 영화 속의 어떤 주인공하고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만 007도 그렇고 제이슨 본도 그렇고 공항까지는 보내죠. 비행기를 안 타잖아요. 대부분 탈출해서 다시 사고를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호위 업무를 맡은 미군 병사들이 어디까지 트래비스 킹을 데려갔는지 여부는
수사 초기인데 비교적 빨리 나왔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출국장 4번 출구로 트래비스 킹이 향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트래비스 킹 주변에는 미군 호송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네. 딱 거기까지만 호송 인력이 가고 요 순간부터 싹 빠져요. 출국장부터. 네, 그거 거기 가서 가라는 거잖아. 드라마에서 보면 안녕. 거기까지. 맞아요. 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네. 근데 이 데려가는 미군은 항공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출국장 안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보안 검색 대 앞까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정작 출국장 안까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일단 출국장 안에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그 NP 그 헌병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들어가는 걸 봤겠지. 이젠 됐다. 다시 못 나온다. 하고 갔겠죠. 탑승 게이트까지 이제 트래비스가 간 다음에 상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게이트 앞에 와 있고 뚜뚜뚜뚜뚜 이제 비행기를 곧 탈 것 같다.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이 안심을 한 거 아니에요? 문자를 보고서 당연히 탔겠구나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오후 6시 17분 미국 댈러스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자 명단에 트래비스는 없었습니다. 안 탔어요. 이게 지금 미스테리죠. 아니 어떻게 안 탈 수 있냐고.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39번 게이트 앞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트래비스 킹이.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아까 그 항공사 직원에게 트래비스가 뭐라고 쏙닥거렸는지가 제일 궁금했잖아요. 궁금해요. 그 정답을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트래비스 킹이 돌연 39번 게이트에 서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이렇게 쏙닥입니다. I lost my passport. I lost my passport. 여권 어떻게? 여권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어? Oops, I lost my passport. 거기서 이제 뭐 거기서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든 면세점. Oops, I lost my passport. 오 마이 갓. 여권이 없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비행기를 아예 못 타는 거잖아요. 일단은 킹은 가서 그 여권을 분실했다면서 출국 취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야. 일단 뭐 여권 없으면 항공기에 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이른바 역사열 절차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머리를 딱 낸 겁니다. 출발 직전에 여권 잃어버렸습니다. 네. 어떡하죠? 출국 심사 받은 거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출국 심사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나올 수 거의 안 된다고 안 봅니다. 되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항이 되거나 비행기가 네. 아니 엄청나게 연착이 돼서 뭐 내일 모레까지 되거나 또 유일한 예가 이렇게 여권이 분실돼서 나갈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이 상황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자기 운에 맡기고 잃어버렸는데 하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치밀하게 아마 이것을 이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건 최고의 기술. 핑계거리를 딱 네. 적확하게 없는데 어떡할 건데? 이거잖아요. 적확하게 그냥 딱 집은 거예요. 만약 여권이 없는 미군을 태워주잖아요. 그 항공사 책임입니다. 완벽한 진짜 치밀하다. 핑계거리네. 혼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야, 진짜 너무 미스터리다 이건. 자,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나 나갈게요. 여권 잃어버렸어요. 내보내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미군 측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미군 측의 대응이 굉장히 안이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달라스 국제공항에 얘가 몇 시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 당국이 공항에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트 블리스 그 자기 그 소속 부대에 귀환을 안 한 거예요. 얘가 부대 복귀를. 그제서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아요. 그래서 포트 블리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뚜루뚜루 거기 혹시 이런 사람 출국했죠? 그랬더니 아니요. 출국 취소가 됐는데요. 그때 미국 당국이 알아낸 거예요. 그때 벌써 이 트래비스는 어디 있었나? 그때 이제 판문점을 이동한 거지. 그때 군복 갈아입고 판문점 관광객들한테 어떡하냐, 어떻게 찾냐. 이 정도면 거의 첩보 영화의 진짜 첩보 저 1급 요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출국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서도 미탑승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사이에 알려질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속 부대에서도 탔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분 그러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한 3, 40분 늦게 인천공항 4번 출국장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사라져버려요. 완전 뭐 거의 뭐 007. 아니 트래비스라는 인물 정말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또 시스템의 허점을 아주 정확하게 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후의 행방이 더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더 미스터리요. 그날 밤 7월 17일 밤 어디서 잤니? 저녁은 먹었니? 옷은 어디서 갈아입었니? 그 옷 훔쳤니? 샀니? 다 수사 중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CCTV에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CCTV는 있지. 어딘가 CCTV에 찍혔는데 아직 수사 중인 발표를 안 사안이고 했구나. 기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황당한 게 분명히 어제 저녁 7시 4분까지는 인천공항 4번 게이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무려 85km 떨어져 있는 판문점 그것도 검정색 사복 차림으로 무리에 섞여서 발견이 됐으니 아침이에요? 홍길동 아침이죠. 맞대니까. 인천공항에서 열차로 나와서 서는 데가 합정역 쪽에 그쪽에 먼저 잘 내린다고 외국인들이 보통. 그 팽라인 그쪽으로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있는 게 왜냐면 판문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시청 근처에서 타든 일단 밀리 가야 가까워 시내에. 이태원 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옷을 어떻게 샀지? 그러니까 이태원 가가지고 이태원 가면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 몸에 맞네. 맞는 옷을 거기서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큰 거. 미군 병사들 입는 옷들 거기 뭐 여관 같은 데서 자고 이러지 않았을까? 아까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면 외국인들이 합정이나 신촌 쪽에서 많이 내린다고. 거기 갔구나. 신촌에서 DMZ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판문점까지 버스를 타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게요. 그 유명한 그 일본의 또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돌멩이를 어디다 숨길 것이냐. 돌멩이는 자갈밭에 숨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곳에 들어가야 슬쩍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촌, 합정 이쪽 지역이 굉장히 홍대. 신천으로 가. 근데 여기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트래비스가 판문점까지 어떻게 갔을까는 어느 정도 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신청했나? 언제? 신청 날짜요. 외국인의 비무장지대 관광 패키지를 신청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5일 전에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DMZ 관광 코스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통상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래비스는 적어도 5일 전 미리 DMZ 관광 패키지를 예약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커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역산을 해보면 DMZ 관광을 예약해 놓고 태연하게 미군 병사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본인의 상관에게 비행기 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여권 없어요를 시전하고 판문점을 갔다는 거죠. 계획적이다. 완전 계획적.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트래비스 행적을 이렇게 딱 쫓아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하고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됐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트래비스가 미국으로 송환됐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의 그 무게감하고도 이제 등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 가서 그냥 반성문 한 장 쓰고 올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일을 꾸미지는 않았을 테니까. 도대체 송환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월북을 계획하게 됐던 일단 미국에 가면 국가 간의 이중처벌 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판 받더라도 미국 군사법정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다 살았단 말이에요. 형사처벌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되고 또 이전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아마 전역이나 제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제대. 그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제대가 불이익이다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미군에 자원 입대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이 사회적으로 약간 약자들이 입대를 많이 해요. 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미군에 입대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회에서 대접받기 위해 가지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군인들에 대한 대접이 또 대우가 굉장히 그렇죠. 높죠. 그래서 이 자원 입대한 미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징계는 dishonorary discharge라고 해서 불명예 제도거든요. 불명예 제대라면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군대에서 투자한 시간과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미군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생활하면 지휘관을 해봤는데 트래비스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의정부까지 탈영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지휘관이라 그러면은 너 앞으로 내가 예의주시해서 볼 거다. 너 앞으로 나가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사고 내지 말라고 교육을 했을 텐데 미군 지휘관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 킹이 잘 안 지켜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트래비스 킹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불명예 제대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본인도 느꼈을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